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이,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흐를 수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그냥 한 번쯤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내용 있잖아. 우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세계 10대 갑부가 누군가 그냥 한번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을 때는 항상 그 빌 게이츠가 독주를 달리다가 그러다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부르죠. 버핏 어르신이 한 번 이제 몇 번 이제 추월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좀 이것저것 많이 변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훑어주는 그런 시간을 빰 가져보려고 합니다. 크라샥. 그래서 우선 10위 들어가면 스티브 발머라고 나왔는데 나도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거의 개국공신에 가깝더라고. 그래서 뭐 공동 창업자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개국공신으로 해서 옵션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았나 봐. 그리고 옛날에 CEO로 지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10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9위는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야. 마크 주커버그라고 해서 주커버그가 9위 페이스북이지. 그래서 주커버그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 사실 그래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업회 새끼들이 준내 많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마크 주커버그도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뭐 마크 주커버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방 보면 뭐 랩틸리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 보면 주커버그가 성공했던 이야기, 하버드 대학 때부터 어떻게 페이스북을 만들었는지, 그게 영화 이름 까먹었는데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 근데 거기 보면 주커버가 통도 맨날 때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이디어도 맨 처음에 다른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그 사람 형제를 자기가 듣고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자기가 스틸한 거였어, 그것도. 그리고 공동 창업자한테도 지분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또 슈팅 쳐가지고 그래서 얘도 얘도 완전 개또라이 새끼야. 얘도 주커버그 개또라이야. 그래서 얘가 9위가 됐고, 그리고 8위는 뭐 이제 게이츠 형이지, 빌 게이츠. 그 아직도 건재하시더라고. 그 와이프한테 돈 많이 떼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8위야. 그치? 아직도 8위고. 그리고 7위가 세르게이 브린이고, 그리고 6위가 레리 페이지. 이 7위, 6위는 구글 공동 창업자죠.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요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10대 부자들 중에서 이미 방금 전 나왔던 것 중에 세르게이 브린 유태인이지, 빌 게이츠도 유태인 피가 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주커버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유태인들이 준내 강합니다. 미국 내에서 힘이. 그리고 5위가 워런 버핏. 어떻게 보면 이제 버핏 형님이 가장 미국다운 그런 순혈을 지켜내고 있지, 그치? 코카콜라의 대주주로. 그래서 5위가 버핏 어르신이고, 그리고 4위가 레리 앨리슨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유명한데, 그 오라클 회사거든.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오라클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볼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기업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회사거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야. 오히려 구글은 올라가고 있고 클라우드 쪽으로. 그래서 4위인데 이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부동의 1위였거든. 부동의 1위고 지금도 점유율이 엄청 막강한 회사인데, 근데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 오라클은 이게 지는 태양이거든. 그런 것들이 아직 뭐 아직까지 건재하긴 하지만, 근데도 레리 앨리슨이 그 버핏이 아니라 빌 게이츠보다 손위가 높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빌 게이츠가 기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야,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되게 친하거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기부할 돈을 만약에 워렌 버핏이 계속 굴렸잖아. 그러면 빌 게이츠가 아직까지도 1일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얘기했고, 그리고 3위가 제프 베이조스지.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은 이제 아마존. 이 사람도 또라이로 겁나 유명하잖아. 그치? 개 또라이. 그래서 뭐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개또라이로 되게 유명하죠. 엘리베이터에서 말 한마디 잘못 걸었으면 바로 유얼 파이어 돼서 해고당하고 그래서 무서운데, 제프 베이조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완전 도라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는 내가 알기로는 와이프인가? 와이프가 유태인이었나? 그래서 뭐 이것도 약간 좀 얽혀 있는 걸로 기억을 해. 그리고 대망의 2위. 대망의 2위는 누구냐면 베르나르 아르노라 해서, 이 사람이 이 할배, 이 사람도 처음 볼 거야. 이 사람은 루이비통 회장이라고 하면 돼요. 루이비통 하면 다들 알지. 그래서 어떻게 루이비통이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기에는,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루이비통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자회사가 엄청 많거든. 뭐 크리스찬 디올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 양주 먹을 때 꼬냑 먹지 않아? 꼬냑? 꼬냑인데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전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바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라서 내가 바 한 번 가갖고 내가 헤네시를 사줬거든. 그러니까 오빠 헤네시 이렇게 비싼 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 그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빠 나한테 이거 헤네시를 먹인다는 건 나한테 청혼한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헤네시도 베르나르 아르노 그 계열사 자회사 중에 하나야.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꼽을 정도 모에샹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럭셔리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LVH 여기 루이비통 이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매출액 따져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가 누구냐면 에이 일론 머스크 350조.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 350조란 금액이 잘 생각이 안 되게 잘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인데 근데 문제는 이건 내가 봤을 때 시점 누가 일론 머스크를 되게 좋아했나 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위한 시점에서 이걸 내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3년 2월 포브스 기준으로 세계 부자 순위 50을 보면 1위는 아까 말했던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이 사람이 1등이고 2등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3등이 제프 베조스, 4등이 레리 앨리슨, 5위 워렌 버핏, 6위 빌 게이츠, 7위 칼로스 슬림. 이 사람은 아마 칼로스 슬림 이 사람 아마 멕시코인가 브라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럴 거야. 그리고 8, 9위가 이제 레리 페이지, 스티브 발머 이런 식으로 쫙 돼 있더라고. 그래서 14위가 마이클 블룸버그고 세르게이 브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이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태인들이 엄청 강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굳이 이게 세계 순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뭔가 미국에 우리가 말하는 그 미디어 같은 거 있잖아. 뭐 워싱턴 포스트라던가 월스트리트 저널 이것도 거의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PC스럽게 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까지 이해관계를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패스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 쪽이란 말이야. 근데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 악연이 그 십자군 전쟁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때부터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독교 강세였던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핍박을 받았잖아. 그때부터 핍박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미국을 이제 뭐 미디어나 언론을 주름잡고 있는 게 사실상 유태인 애들 갑부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 결국에는 기독교 텃밭이 공화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같은 당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대척점으로 해갖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뭐 언론들 있잖아. 언론들의 상당수가 거의 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전부 다 유태인 돈이랑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 재밌는 걸 얘기해 주자면 일론 머스크가 따먹은 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세르게이 브린 와이프 구글 창업주. 그것도 이렇게 얽혀 있더라. 그것도 얽혀 있거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얽혀 있긴 읽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재산이라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야. 파악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브스 기준에서 세계부자 순위에 들어가 집계된 사람들은 기업인들만 들어가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만소르 이런 사람들은 집계가 안 돼. 일단은 집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왕국 재산이 개인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 그쪽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계가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준 같은 게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주가 그냥 테슬라 존나 올라갈 때 그때 찍힌 걸 거예요, 저게 아마. 그래서 근데 지금 완전 박살났다가 지금 이제 바닥 지지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 그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찐부자, 세계 부자라고 얘기하긴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 다만 이제 주식 평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좀 반영돼가지고 한 요 정도쯤 될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참고로 뭐 한국에는 뭐 한국 부자 중에서는 뭐 일단 제드래곤 형님이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김범수 한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자면 셀트리온 회장님 한 요 정도 그리고 또 있을란가? 한 그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이제 그냥 우리랑 관계없지만 이 정도 이제 부자들이 순위가 이렇게 된다. 대략적인 순위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이만의
돌아보기 해볼게. 복돌아, 일할 시간이야. 그동안 오늘도 우리 복돌이의 도리도리 댄서로 축축축축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헛자! 감사합니다. 야옹.